안녕하세요. 스페셜리티입니다. 오늘은 강철 부대 6화에 대해 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화는 딱히 리뷰를 많이 할 게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침묵도 뭐 부대 방문 이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리뷰를 할 게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정유리 대원이 특전사에서는 수영을 하거든요. 수영 영법은 평영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이렇게 하는 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속도를 만약에 더 올리려고 하면 머리를 물속에 담궈가지고 글라이딩이라고 있는데 쭉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주면은 훨씬 더 속도가 많이 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은미 대원이 707에서는 수영을 했는데 키를 획득을 하고 이제 3종으로 복귀할 때는 배영으로 해가지고 평영킥을 차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체력이 많이 빠져가지고 앞으로는 수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강미 대원이 여기 보시면 계속 평양킥만 차고 제자리에서 맴돌거든요. 이게 왜 그렇냐면은 뭐 조류의 영향도 일부 있긴 하지만 조류의 영향이 크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조류가 그리 심하진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그런데 저렇게 하게 되면은 평양킥을 잘 차는 사람이 하면은 나아갈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손으로 평형을 할 때도 물을 잡아주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야지 글라이딩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손의 힘으로 앞으로 나가는 그런 힘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발로만 차면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찰 때 보면은 물에 떠있기 위한 평형킥으로 보여요. 왜냐면 물살을 잡아주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평형킥이 아래로 가면 안 되고 몸이랑 평행이 돼가지고 직선으로 차줘야지 잘 나가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하는 게 봤을 때는 그냥 물에 떠있기 위한 어떤 킥으로 보인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점이 지금 군화를 신고 있기 때문에 킥이 물살을 잡아주는 게 힘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자세보다는 특전사의 정유리 대원이 했던 것처럼 정면을 보고 평형을 하면서 평형킥도 차고 손으로 물을 잡아주는 그런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힘이 많이 빠졌는데도 앞으로 못 나갔다. 이거는 아마 앞으로 해서 평형킥을 차기에 체력도 부족하고 물에 이제 빠지거든요. 몸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사람이 가지는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게 많이 작용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유리 대원은 완전 반대로 정확한 평형킥을 차면서 올 때랑 똑같은 영법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속도도 빠르고 안정감이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정유리 대원이 이런 수영에 있어가지고는 자신감도 있고 수영을 해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유리 대원을 보면은 킥도 차면서 팔도 저어주니까 글라이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머리를 빼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더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놓고 쭉 나갔으면 훨씬 더 속도가 빨리 날 수 있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707 대원들이 좋았던 점은 어떤 거냐면은 콜을 계속 해줍니다. 와서 도와달라. 이거 좀 해달라. 저거 좀 해달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콜이 잘 되기 때문에 콜에 있어가지고 약간 감정이 격양돼가지고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콜을 잘 해주기 때문에 팀워크가 훨씬 살아난다. 그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현선 대원 같은 경우가 승부욕도 있고 확실히 미션을 이행할 때 속전속결로 하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탄통을 뜨고 내려갈 때 요 앞에 카메라맨이 있거든요. 근데 카메라맨한테 나와 나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미션에 확실히 집중하고 있다. 그래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서 보니까 정유미 대원이 머리를 놓고 수영을 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훨씬 더 속도가 더 잘 붙습니다. 그래서 이 보급품을 좀 늦게 가져갔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편집이 너무 좀 왔다 갔다 거려가지고 뭐 어느 만큼의 차이가 났는지 진짜로 보급품을 수영을 다 하고 왔을 때까지 모르고 있었는지 그건 좀 정확하게 판별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707이랑 다른 점이 콜이 없습니다. 뭐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뭔가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고 그냥 혼자서 서로서로들이 그 멍 때리는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때 정렬이 되고 나 한 번만 도와주려 얘기하거든요. 아니, 목소리가 좀 귀엽네요. 그리고 이 사다리로 올라갈 때 이제 왜 힘들었냐면은 배가 생긴 게 이렇게 직선으로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다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의 힘으로 버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사다리를 오를 때는 사다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밑에서 사다리를 한 명이 잡아주고 그러면은 줄이 안쪽으로든 이렇게 안 쳐지게끔 딱 팽팽하게 한 명이 받쳐주고 있으면 밟고 올라가는 게 좀 용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바로 물러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힘든 부분이 나올 수 있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게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수영을 체력이 좀 소진돼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여러 가지 미션을 거치면서 휴식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의 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털렸을 수도 있다.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오를 때는
이 팔의 힘으로 오르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발이 먼저 발판을 타고 올라오고 나서 다리를 피는 힘으로 손을 뻗어줘야 되는 그런 방식이 훨씬 더 사다리를 오를 때는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UDT 교육을 받을 때 이 사다리 오르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다리는 우리가 작전용으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안 하지만 줄사다리라고 있습니다. 줄로 댄는 거. 그거 오르는 것도 이렇게 배에서 오를 때는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거의 저희가 10m, 20m 이렇게 올라가는 연습을 계속 합니다. 장비나 병기나 그런 걸 다 착용을 한 상태에서 거의 100km가 넘어가는 그런 상태에서 올라가는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을 많이 안 해보고 경험이 없으면은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손이 먼저 올라오고 다리가 올라오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리가 올라오고 손이 올라가는 그런 방식을 택해야 됩니다. 확실히 특전사랑 707이랑 뭐 전체적인 그 네임밸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왜 707이 좀 더 잘하게 느껴지냐 하면 서로가 각자의 임무를 뭔가 은연중에 나눠지고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잘 되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팀워크에서 나온다. 그래서 훨씬 더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박보람 대원은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는 IBS로 가가지고 탄통도 정리하고 그런 정도의 미션에 몰입이 돼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하잖아요. 이런 거는. 이런 것도 작은 부분일 수 있겠지만 타자마자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줄이는 부분이거든요. 보면은 서로 일단 어쨌든 계속 뭐 빨리 와라.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뭔가 원활하죠. 박보람 대원이 딱 정리해 놓으니까 타자마자 바로 깔끔하게 갈 수 있죠. 보면은 이제 탄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구난방으로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가 돌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여기 제일 뒤에서 한 명이 타고 있으면서 키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키는 어떻게 잡냐면은 이렇게 패드를 요렇게 물속에 넣는 것처럼 뒤쪽으로 탁 꼽아 놓습니다. 그러면 요게 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키를 잡아주는 그 타 역할을 합니다. 배에 보면은 타를 잡는다 해가지고 타가 있거든요. 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타를 딱 꼽게 되면 이 방향을 잡는 게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물속으로 패드를 꼽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배라고 치면은 패드를 꼽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패드를 딱 제끼면은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가운데로 놨다가 왼쪽으로 제끼면 또 어디로 갈까요? 그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제끼면 배는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왼쪽으로 제끼면 배는 왼쪽으로 갑니다. 왜냐면은 물살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온단 말이에요. 물살이 앞에서부터 흘러오거든요. 그럼 이 키가 오른쪽으로 돌리면 물살을 여기로 받잖아요. 그러면은 배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선수가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키를 왼쪽으로 돌리면 물살을 왼쪽에 패들이 받기 때문에 배가 왼쪽으로 돕니다. 이거를 헷갈리지 않고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원이 4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를 잡는 타 역할을 하는 패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또는 뒤에서 이 양쪽에 있는 인원들이 힘을 더 주거나 안 줬거나 반대로 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타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저으니까 배가 왼쪽으로 회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왼쪽을 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방향이 오른쪽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면 어디로 가는 방향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쪽 방향이 정방향으로 치면은 왼쪽을 저어줘야 되는 거죠. 보면은 왼쪽으로 회전하죠. 자, 요 2명만 저으니까 배가 왼쪽으로 돕니다. 그래서 여기 함정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좌연 쪽을 더 저어줘야지 배가 오른쪽으로 꺾여가지고 배가 안 돌겠죠. 그래서 특전사가 일로 가고 있는 거 보면은 707도 지금 배의 키가 이쪽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좌연을 더 세게 저어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전사의 팀워크의 문제점이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뭐 포기하지 마, 후회하지 마, 서로의 콜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힘내, 후회하지 마, 약간 이런 단편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서로한테 어떤 팀워크라든지 아니면은 그 방향 지시, 그 다음에 이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행동 지침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707도 감정이 격해지고 하지만서도 방향 지시라든지 어떤 통솔이라든지 콜의 개념이 좀 들어갑니다. 통솔에 대한 그 콜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전사랑 707의 어떤 팀워크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전민선 대원 제일 불쌍합니다. 왜냐면 여기 강은미 팀장이 저으라고 하고 젓지 말라고 하고 여기 이현선 대원이 강은미 팀장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민선 대원한테 얘기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지금 뭐 저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때 박보람 대원이 제가 볼 때는 뭔가 영리한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번씩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좋았다.
근데 이현선 대원도 고집은 안 부려요. 바로 한 명이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강은미 중사님이 통제해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싸우지 않고 바로바로 조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707의 장점이다. 그리고 키를 잡는 게 뭐 뒤에 있는 게 유리하다, 앞에 있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키를 잡는 사람이 뒤에서 칵션을 잡아준다 하는데 페달을 물속에 꼽아가지고 방향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뒤에 있는 이 사람이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4명이서 운행을 할 때는 앞에 있든 뒤에 있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앞에서도 뭐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데 앞에 선수 방향이 돌아가는 거나 배 방향이 돌아가는 거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들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해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는 또 강은미 대원이 팀장이기 때문에 팀장이 얘기할 때는 그냥 그거대로 따라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유 대원이 뭐 저희랑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자꾸 우리가 지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누구 한 명의 역량이 부족하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미션에 이해하는 거, 이 미션에 얼만큼 누가 더 잘 집중했는가, 누가 더 이거를 코칭을 잘했는가, 여기에서 차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707 대원이 아까 전에 뭐 패들링 할 때도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미션을 집중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자체가 훨씬 더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거는 어떻게 하자, 저거는 어떻게 하자, 뭐 빨리 기어서 가자, 뭐 패드를 어떻게 하자, 지금 뭐 이렇게 잡아라 이런 식으로 콜이 많았거든요. 근데 특전사는 편집이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후회하지 마, 포기하지 마, 뭐 할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이런 말만 나오지. 뭐 네가 어떻게 해, 네가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할게, 내가 저렇게 할게 이런 말들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데스매치가 진행이 되는데 해병대 특전사 해군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래 안에 타이어가 묻혀 있는데 이거를 삽으로 파서 끄집어낸 다음에 결승전까지 통과를 누가 빨리 하냐 이런 미션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제작진들이 마음에 드는 게 룰을 어느 정도 잘 정해줬습니다. 무조건 타이어는 뒤집는 방식으로 꺼내야 된다. 그리고 뒤집는 방식으로 결승점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미션의 규칙을 훨씬 깔끔하게 해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특전사에서 이제 서로 이제 감정이 격해지면서 좀 재밌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김지은 이제 대원이 팀장 역할을 잘해주다가 체력이 많이 방전돼가지고 약간 지금 멘붕이 좀 왔습니다. 근데도 열심히 잘해주고 있죠. 확실히 뭐 깡다구는 있는 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팀에서는 부팀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팀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캐치해가지고 부팀장이 또 팀장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허벅지를 왜 안 써?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인원들끼리 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허벅지를 왜 안 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허벅지로 밀자. 이런 허벅지로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더 좋았는데 왜 안 쓰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단어가 나오니까 이제 그 단어를 듣는 사람도 약간 울컥하는 게 있겠죠. 허벅지가 안 들어가. 이렇게. 양혜주 대원이 허벅지가 안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울컥해가지고 목소리가 떨리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 격해지고 약간 좀 울컥울컥 하는 게 이렇게 힘든 미션을 할 때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저도 UDT 교육 받을 때 IBS 훈련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힘들거든요. 맨날 머리에 메고 막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근데 한 명이 약간 지치거나 약간 뺑기를 쓰면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좀 기압도 맞는 것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걔한테 왜 안 하냐, 뭐 하냐면 약간 서로가 감정이 격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한 명이 중재해주고, 그 다음에 지나고 나서는 이제 서로 또 미안하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팀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도 만난 지 지금 며칠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팀워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보면은 타이어가 이쪽이 먼저 앞으로 나오고 방향이 살짝 돌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힘을 더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희준 대원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이쪽에서 힘을 더 못 받쳐줬기 때문에 꺾이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양혜주 대원이 우희준 대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희준 대원이랑 양혜주 대원이 지금 서로가 지금 감정이 지금 격해져 있다, 두 명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희준 대원한테만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김지은 상사가 이 특전사 부사관들 중에 선임이니까 선뜻 말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안 좋게 본다기보다는 아직은 이 인원들의 친밀도라든지 그 팀워크의 형성이 아직은 진행 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못 받으니까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전사 지금 인원들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감정이 지금 많이 격해졌어요. 지금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이때 팀장이 정리를 한번 해주던지 부팀장이 정리를 한번 해주고 약간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기분 한번 풀고 가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싹
정리해주면은 좀 좋지 않았을까, 좀 그런 아쉬움을 조금은 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인원의 밸런스가 좀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희준 대원의 힘이 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혜주 대원이 이쪽으로 오고 우희준 대원이 가운데 갔었으면은 힘의 밸런스가 좀 더 잘 맞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유리 대원이랑 우희준 대원이 여기에서는 힘이 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원 배치를 좀 조정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병대도 그렇고 특전사도 그렇고 해군도 그렇고 이렇게 뒤집는 인원의 위치가 계속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를 한 번쯤은 좀 조정을 하면서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전사에서 팀워크가 좀 더 형성이 잘 되려면, 제가 그냥 뭐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우희준 대원이 약간 좀 겉도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아우를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가지고 차후에는 그렇게 돼서 팀워크가 훨씬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초임 장교들이 부사관을 만났을 때 약간 그 어색하고 뭔가 그런 느낌, 약간 그런 게 조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장교들이 처음 특전사에 가면은 뭐 운동도 같이 하고 뛰어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뭐 경례를 한다, 이런 거를 제가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유튜브나 이런 이제 특전사 전역하는 분들이 썰을 푸는 걸,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보니까 특전사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좀 그런 어떤 그 뉘앙스가 좀 느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색해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안 하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장교 부사관에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느낌이, 뉘앙스가 좀 듭니다. 이 김지현 팀장도 뭔가 우희준 대원한테는 뭔가 알 수 없는 벽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저 기동 저격 1조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저격 병기는 뭐 처음 선보이는 병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 총기 교육 진행 후 동일한 조건에서 미션 시작. 제가 이제 앞전에 시즌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총기류를 사용할 때는 동시에 처음 보고 그거를 미션에 돌입한다. 그러니까 병기도 한 번도 안 써보고 이렇게 기능 고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탄창 결합이라든지 병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그렇게 경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장소에 가면은 병기가 있어서 그냥 들고 바로 쏘는, 약간 그런 게 많았거든요, 전 시즌에서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전에 쏴봤던 병기고 해도 전역한 지 좀 꽤 지났기 때문에 이런 병기 같은 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전 교육을 진행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권총이라도 미리 사선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건지 리허설을 한번 하고 무조건 미션에 돌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했던 점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그 미리 사전에 이런 교육이 진행이 됐던 게 참 좋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조는 육군이랑 707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 같은 경우는 전 시즌에 나왔던 거랑 거의 뭐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올라가가지고 무기 획득하고 이동한 다음에 저격하는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저격 미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0점이 거의 다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00m, 150m, 200m, 300m까지는 자세를 잘 잡고 조준만 잘해서 쏘면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그냥 K1A 5.56mm 소총을 쏠 때도 자세 변화 사격이라 해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조준경이라든지 뭐 도트 사이트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가늠자 가늠쇠로 조준선 정렬해가지고 뭐 100m, 150m, 200m, 250까지도 다 자세 변환해가지고 뭐 30초 안에 뭐 몇 발 쏘고 이런 거 다 했었거든요. 근데 또 다 들어갑니다, 웬만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 거리에 저격 병기를 해서 쏘는 거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막 쉽다, 이렇게까지는 또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보통 저격수 같은 경우는 이제 300m 이상 해가지고 뭐 500m 이상까지 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300m까지는 그냥 다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가 좀 많이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배에서 함상에서 쏘는 걸 가정해가지고 또 헬기에서 쏘는 걸 가정해가지고 이제 그런 모형을 만들어놔서 쏘거든요,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더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격수 같은 경우가 뭐 사격을 뭐 몇 미터에서 쏴가 잘 맞추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격수 같은 경우는 날씨, 뭐 바람, 운고, 뭐 이런 시야, 그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격하는 게 더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를 만들어서 빠르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거리별 표적을 정확하게 빠르게 맞추느냐,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300m를 맞췄다,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날그날의 날씨, 그날그날의 환경,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고 세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격 연습을 하는 부분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페셜 LT였습니다.